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면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을 했고 앞으로도 매번 출석을 하겠다 아마 이러는 모양인데 일단 네네. 이렇게 출석에 열심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자기 이제 대통령 본인 자신의 또 변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어쨌든 그런 자신의 어떤 뭐 변호 변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부하 직원들이 많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국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러한 데 대한 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요. 철들고 난 이후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윤 대통령이 저는 가까이 있으면 한번 묻고 싶은 게요. 예.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예.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비상계엄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에 거의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야말로 군에 의해서 계엄군에 의해서 국민들을 통치하고 통제하겠다는 건데 개인의 자유를 또 박탈하고요. 예. 또 정치나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거기 보면 일본에서 6번까지 그 계엄령, 포고령 1호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 포고령 1호를 다시 한번 더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것이 우리가 헌법에서 정해놓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박탈하겠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론자로서의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지 나는 그게 좀 이율배반적이고 도저히 인정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포교령 1호에 대해서는 집행의사 실행 계획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오늘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집행 의사가 없으면 왜 그런 포고령을 본인이 밤늦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그러면 오랫동안 그 준비한 게 지금 증언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집행 의사가 없었는데 왜 그런 불필요한 행위와 행동을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 같아요. 예, 할 의사도 없었고. 결국은 지금 그러면 본인의 대통령의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분들이 지금 다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 그 구속된 분들에 대한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의외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최상목 그 권한대행한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저는 그 대통령이 이제 이 헌재에 계속 나와서 출석해서 본인 말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은 그 진실 공방에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하들은 다 지금 구속돼서 수사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은 또 이렇게 검찰의 어떤 공소장에도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부하 직원들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건데 그거는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저는 바른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했던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종북 세력 척결하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문제였었죠. 근데 네. 오늘 얘기한 게 뭐냐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하면 됩니까? 그거는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조차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좀 본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상당히 불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말입니다. 이 공수처의 수사, 그러니까 이 구인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제 네. 구인을 시도했지만 거부하고, 그러니까 공수처한테는 절대로 모든 걸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어쨌든 그 사법기관의 또 하나로서 또 계속 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임명을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법치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대통령이 또 자기 부정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법의 절차를 응하지 않는다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검사 윤석열이었다면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경험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수사하고 어떤 자세를 가졌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복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저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응해서 저는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은 아마 이게 난 공수처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공수처도 검찰의 조기 송부를 고심 중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가 지금 한 절반 정도 하고 또 그걸 입첩해서 검찰에다가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다면은 그걸 어쨌든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본인의 어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하겠다 이런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사에 불응하는 그런 행위들은 검사 출신으로서 상당히 그 자기 부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YTN이 속보로 뜬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이 군이 들어왔던 거는 시스템 점검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이걸 부정선거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본인의 지지자들은 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이래 되면은 지금 아마 거구 유튜브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속보를 빨리 보시고 그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의원님, 이 공수처에서요, 지금 가족면회 불허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면회도 변호인만 면회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이 편지의 수발신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게 그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좀 외부인과의 그 출입을 좀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공수처가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은 그 정해진 대로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법치에 맞도록 행동하고 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외부인 접근 금지를 시키면은 또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부인 접견 금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외부인 접견 금지를 복귀할 때를 대비해서 권한 중지기관에도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귀할 때를 대비한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이 이게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모양이죠. 그분들은 또 그렇게도 해석하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어, 상황들을 파악하게 해준다? 그 좀 모순된 거라 보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장관이 탄핵되고 직무가 정리됐다고 생각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피의자로서 이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충격, 뭐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저는 사실 이게 폭동이라고 표현해도 좀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저는 그 사법부가 우리 그 법치주의 국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공격한 행위는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야 또는 진영을 떠나서 이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저는 수사하고 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배우까지도 저는 발본색원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에서는 상당히 그 양비론적인 시각을 때로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행위지만 폭력 잘못됐지만 사실 경찰도 좀 과잉 대응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언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보수 우파 지금 듣고 계시는 보수 우파분들도 뭐 항상 보면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미국의 경찰들 그 공권력에 과연 그렇게 일반 시위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경찰들 두들 패고 막 그렇게 경찰 보는 데서 집기를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를 떠나서 폭동, 폭력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그 보수의 품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의 도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뭐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표현하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뒤늦었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작부터 여러 번 메시지를 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진작부터 그런 표현,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됐고요. 또한 정말 국민들 또 본인을 사랑하는 그런 그 일부 세력분들, 국민들을 진짜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하면은 예. 이런 메시지가 좋았다고 봅니다. 그 나를 지지하는 그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 대통령다운 메시지고 그 행정부의 수반다운 모습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 말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얘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거의 대부분 다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요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 이 경호처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성훈 경호처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답한 적도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신뢰가 참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그 9월 달입니까?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 그 청문회 때죠. 그때 예. 당시에 계엄 인사청문회 때 또 기억나는데요. 계엄이 있느냐 없느냐고 민주당에서 계속 두 번 세 번 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 계엄은 이 지금 현 시대에 있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아마 근데 그 계엄을 청문회 예, 때가 계엄을 아니고 했습니다. 국회 질의 과정에서만 나왔던 것 질의 같아요. 예, 과정입니까? 예. 한 9월쯤으로 저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 계엄이 없다라고 했지만 계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그 담화를 발표하면서 본인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는 당에 이름하겠다 했는데 또 그걸 또 뒤집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 지금 수사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 나왔죠. 본인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이야기하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명태균 그 아시잖아요, 그죠? 예, 예. 명태균 그분하고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저는 명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그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좀 수사 과정이 좀 또 다르게 또 좀 그 발표가 저 내용들은 좀 다르게 예.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대국민 담화 12월 7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 수사에도 그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그게 회피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좀 신뢰를 많이 좀 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총을 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뭐 어떤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건 진실규명을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정확하게 이거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제 좀 있으면은 이번 주 지나면 설 명절인데 물론 조경태 의원님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역구 관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인데 뭐 지역구 내려가시겠죠, 뭐 설 때, 그죠? 네네네. 제가 이거 설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 제가 알기로는 10명입니다. 10명의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법 위반 소지, 근데 여기가 또 선관위에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인데, 이런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보수 유튜버한테 이렇게 굉장히 그 유튜버를 중요시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해서 여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부에 치우쳐져 있는 거구 유튜브가 우리 국민의힘의 스피커 노릇을 한다면은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우리 당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논란들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 언론의 명절 인사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럼 주려면은 유튜버들이 한두 분입니까? 주려면 다 주지 왜 하필이면은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유튜버들한테 이 오해받기 딱 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선관위에서 이거는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행위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는 그런 행위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우 유튜브가 국민의힘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사실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의 지지를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일각에서는 요새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막 잘 나가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앞섰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비상계엄으로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부분까지 지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지금 구속 수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헌재에서는 또 탄핵에 대해서 지금 또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대통령의 어떤 시간에서 평가하는 시간에서 이제 민주당을 평가하는 시간으로 아마
이렇게 연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과연 잘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도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민주당 뭐 여론조사 특위 뭐 이런 거 만든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여론조사에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왔다면은 그런 여론조사 특위를 구성했겠습니까? 예. 저는 자신들에게 만약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다면은 그런 특위를 구성했을 거냐에 대해서 아마 제가 반문을 한다면 대답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찌 보면 또 여러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일치된 의견이 나오면은 그 흐름은 대체로 맞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저는 왜 이렇게 자신들의 여론이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내밀한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저는 민주당도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런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아파하는 부분이 뭔지를 제대로 좀 찾아서 민생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김문수 장관이 또 아주 요새 그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차기 대선 후보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이제 어떤 보수 또는 그 좀 더 강한 보수라고 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저는 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이제 한 가지 큰 숙제는 외연 확장,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물음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비상계엄에 자유롭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사법 리스크가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면은 정권 재창출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요새 왜 안 나왔어요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정리된 사항이 좀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나중에 어느 정도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좀 자유롭고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없는 그런 새로운 인물로 부각이 된다면은 저는 그런 기회들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의원들도 많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장소가 야외에서 실내로 옮겨지는 바람에 그 실내 취임식 하는 장소에 들어가지는 모조리 못한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호텔에서 텔레비로 봤다라는 분도 있고, 예? 네. 물론 간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조금 그 모양새가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일부 국민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정말 창피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과연 자기 개인 돈으로 갔는지 아니면 이 국민 세금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저는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은 독특한 자기들이 전통이 있더라고요. 예. 외국의 내빈들을 초대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별로 익숙한 그런 나라가 아닌데 우리는 조금 그것을 되게 좀 이렇게 의시되려고 하는 건 좀 자신들의 정치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은 상당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대통령도 그렇지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자기 정치보다도 국익을 좀 우선시해서 과연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국익이 예. 도움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좀 판단해서 저는 그 신중하게 예. 처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 잘 보내시고요. 또 설 네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